최근 일본에서 한 20대 여성이 화제라고 합니다. 군마현에 사는 모로사와 리노라는 이름의 22세 여성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분이 일본의 유명 체인점인 코코 이치방야의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화제예요. 일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대출세, 신데렐라의 탄생이 화제가 된 거죠. 우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코코 이치방야의 사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4월 5일 군마현에 사는 모노사와 리노는 코코 이치방야의 점포를 운영하는 스카이스크래퍼의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이 회사는 본부와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 간토 근교에 25개 점포를 운영 및 관리하는 형식의 회사인데 일부 점포라고 해도 연매출은 20억엔, 종업원은 약 430명에 달하는 규모 있는 회사죠. 22살이면 딱 신입사원의 나이인데 이 나이에 이런 규모의 회사의 사장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겁니다. 불과 22살의 사장이 된 모르사와 리노. 그녀가 코코 이치방야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고1 때 아르바이트로 입사했는데 이때 이 회사가 실시하는 접기 콘테스트에서 그녀가 당당히 전국 1위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직영점이 180개, 프랜차이즈가 1121개에 달하는 대기업이니 굉장한 성과죠. 이후 그녀는 16살 때 직영점에 점장이 되지만 이후 대입을 위해 퇴점인가요? 여하튼 대입 수업에 매진하죠. 하지만 결국 대입에 실패하고 이후 자원봉사 단체에서 일하다가 19살에 코코이치방야의 일부 점포를 관리하는 스카이스크래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점장 때 경력을 높이 산 것이죠. 다음엔 20세의 그녀는 사내 접게 스페셜리스트로 임명되는데요. 이때 스카이스크래퍼의 사장인 니시마키 다이스케가 그녀에게 한 제안을 합니다. 사장 해볼래? 처음엔 농담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이에 응했고 이후 그녀는 2년간 경영 수업을 한 후 22살에 정식으로 사장이 된 것이죠. 이게 화제가 되어 그녀는 초유명인이 되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본인 미디어 대응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그녀는 원래 공부는 잘 못했다고 합니다. 대입도 힘들었고 지금은 아예 포기했다고 하죠. 군마현은 원래 옷감 위주의 1차 산업이 중심인 곳이고 그 외엔 스바루의 공장이 있는 게 전부라 대학에 가거나 취업해서 타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군마 내 아르바이트 외엔 할 게 없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그녀는 자원봉사 일자를 잡는 게 고작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주변인들은 입을 모아 말하길 모로사와 씨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사장이 되자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온갖 비난이 이어졌어요. 장식품 사장 애인 채용은 그나마 온 거란 말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이 달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를 가볍게 정리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전 딱히 신경 쓰지 않아요. 회사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써도 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물론 서비스업의 대표이므로 대응은 조심해야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대범함을 넘어 40대 후반 같은 어른스러움마저 엿보이죠. 이렇듯 그녀는 긍정적이며 합리적입니다. 이는 엄마를 그대로 빼닮은 거라고 하는데 요즘 일본에서도 파워하라란 갑질 문제라고 하죠. 이런 갑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녀의 긍정적인 성격 덕분이 아닐까요? 전 이 인터뷰를 듣고 딱히 대안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최선이다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공부 못했어도 보면서 따라 배우는 것을 잘 했다고 하네요. 선배 요령을 잘 보고 배우고 이를 따라하면서 항상 되돌아보고 복귀하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접객 기술이 빨리 늘어난 거죠.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조리 실력보다는 접객 능력이 더 중요한지라 이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일머리와 공부머리인 결결한 교훈이 떠오르는군요. 일단 성공을 하기 위해선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그녀가 순전히 노력 덕분에 사장이 된 건 아니에요. 운도 따랐죠. 하지만 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보통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하죠. 그녀를 발탁한 사장의 배경도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니시마키 다이스케는 23살에 코코 이치방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코코 이치방야의 독립지원 시스템인 블룸 시스템에 가입해요. 이는 코코 이치방야의 창업자인 무네츠구 토쿠지가 만든 제도로 직영점을 맡을 오너를 직접 키워내는 교육 제도죠. 회사가 자율부담하여 최저 2년 내 교육과정을 거쳐 오너를 만든 제도인데 그는 2년 뒤인 1996년 26살의 나이에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을 맺는 형식으로 스카이스크래퍼를 설립합니다.
일부 지역의 오너를 직접 키워내는 회사를 만든 것이죠.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 리시마키 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오너 육성에 온 힘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20명의 점장을 독립시켰다고 합니다. 이 교육 시스템의 성과가 좋았는지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육성 서포트 기업인 쿠루밍으로 인정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람 인생의 목표가 53세 퇴직 후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잘 물색하던 와중에 만난 것이 바로 모로사와씨였던 거죠. 리샤 시왈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동료 아르바이트 사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높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장난삼아 점장이 아니라 사장직을 권했는데 그녀가 이를 수락하자 최고의 은퇴 방법은 이거다 싶어 열과 성을 다해 준비시켰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예의도 바르고 인간성도 좋고 무엇보다 회사를 좋아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높이 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마케팅을 위한 수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자세, 노력, 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기 딱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뭐가 떠올랐냐? 우선 꼰대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몇 살이니 뭐 해야 한다 라고 참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게 두 종류로 분리되죠. 하나는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또 하나는 막상 도와달라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서 뒤로 빠지는 사람. 똑같이 결혼, 취업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전자는 소개팅, 일자리를 알아봐주지만 후자는 말만 할 뿐 자기가 귀찮으니 발을 빼버리고 말죠. 사장직을 제안만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경영자 수업까지 시켜준 리샤와 같은 사람은 운이란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최소한 남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충고할 거면 자기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즉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은 그냥 흘리란 말도 되죠. 또한 공부라는 것의 개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라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것, 즉 시험을 잘 치기 위한 학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진짜 공부란 건 장정일의 공부란 책에서 말하듯 자신의 인성 그리고 철학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학교 공부는 잘 못했지만 자신이 일하는 환경,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배우고 복귀하고 연습했죠. 준비된 사람에게만 운이 돌아온다고 하죠. 신데렐라는 마녀와 마술 덕분에 왕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기에 마녀의 눈에 든 것이죠. 이런 그녀의 노력이 후계자를 찾던 사람의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지속한 서비스업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사장이 된 겁니다. 이렇듯 일본 내에서도 정말 드문 최연소 사장이 된 그녀. 하지만 갈 길이 마냥 탄탄대로인 건 아닙니다. 사장에게 중요한 자질은 매출을 내는 것이거든요. 코코이치 박야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는데 2023년 4월엔 많이 회복되어 10.3% 증가한 19억 엔의 매출을 올렸지만 일본의 엔저로 인해 재료비, 전기세가 상승함에 따라 이익이 줄었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은 4,700만 엔에 달하죠. 물론 이는 코로나 감염 확대 방지 협력금 및 고용 조정조성금으로 회복한다고 하지만 코코이치 박야는 은행 부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가 그녀의 진짜 과제일 겁니다. 현재 일본 내부 요식업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해졌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니까요.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가 왕족의 일원으로서 헤쳐나갈 과제가 산더미이듯 신데렐라라 불리는 그녀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겠죠. 제가 생각한 마지막 교훈인데 인생엔 행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엔 헤쳐나갈 과제가 있다. 이게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